낭독 독서법 중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독서편입니다. 뒤늦게 방황을 시작하고서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내 목표, 내 할 일에만 시간을 투자했던 나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독서 모임에 가보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였다.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면서 기꺼이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면서 그동안 내가 이뤄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 목소리였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로 채워진 타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왜 그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을까? 왜 그렇게 사회의 요구대로 살려고 했을까? 사실 사회의 요구라는 것도 구체적인 실체가 없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회의 요구가 있는 줄 알았던 그곳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어리석음을 근거로 하여 나는 오랜 시간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보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쳐왔던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남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모든 불필요한 소리들을 걷어내어 보니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말하고 있는 내 목소리가 들렸다. 종종 옷을 골라 입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무엇을 입고 밖에 나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날은 보통 내가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보이고 싶을지,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날이다.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자신의 목소리 외에 다른 소리를 듣는 귀를 닫아야 한다. 모든 목소리를 제쳐두고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아야 한다. 그 누구의 생각도 아닌 바로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마 조용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려 왔는지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수많은 시간을 타인의 목소리에 빼앗겼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타인의 목소리에 빼앗겨 왔을 수도 있다. 나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때 목욕탕에 간다. 목욕탕은 쉴 새 없이 흐르는 물소리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정말 시끄럽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끄러운 와중에 오히려 나만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귀를 닫아주는 방어벽이 된다. 조용한 도서관에서도 진척되지 않았던 나 자신과의 대화도 신기하게 목욕탕에 가면 쉽게 할 수 있다. 독서도 이와 같다. 저자의 생각을 읽어나가면서 나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로 흐르기도 하고 불꽃이 튀며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 와중에 진짜 내 생각을 발견한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단단히 다지기도 하고 내 생각을 깨고 부수며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혼자서 책을 읽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을 때 더 효과적이다. 혼자서 지식을 쌓는 독서를 하면 자신이 쌓아둔 성벽에 갇혀버릴 수 있지만 함께 하는 독서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창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이 쉬운 진리를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배우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해진 길, 안전한 길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하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는다. 그 당연히 보이는 요구들에 우리는 진정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더 자세히 바라보면 당신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수히 당신을 제압해왔던 사회의 요구는 사실 실체가 없고
그 안에는 당신의 두려움과 어리석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뒤덮인 곳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사회가 바로 건강한 곳이다. 문제는 사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들에 바로 당신이 휘둘리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더 크게 들리는 다른 어떤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우리가 할 일은 다양한 소리들 속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참고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더 가져가는 것이다.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힘들다. 자신의 목소리를 죽여버린 채 타인의 목소리에 자신을 맞춰 살기를 거부한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올려나오는 맑은 샘물 같은 자신의 목소리에 에너지를 마시면서 살아간다. 다음은 목소리를 내는 자유, 자유를 찾는 낭독편입니다. 감옥 생활을 보여주는 한 드라마에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교회에 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많은 선임 죄수들이 신앙심이 없는데도 교회에 가는 이유는 큰 소리를 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 모두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를 때 그동안 큰 소리 한번 낼 자유조차 없던 죄수는 마음껏 소리 지른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았던 감정을 소리를 지르며 쏟아낸다. 단체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큰 소리를 낼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참 안타까웠다. 강연 코칭을 받는 동안 실컷 소리를 내지르는 자유를 맛보았던 터라 그들의 답답함에 더욱 공감이 되었다. 목소리는 자유다.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다. 한 강연에서 행복은 자유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원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봤더니 점심시간에 뭘 먹을지 고를 때 가장 행복해하더라. 이유는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은 배가 고파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는 탈북민이 많아졌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들이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마땅한 자유에 인간의 행복이 달려있다. 그런 자유를 당신은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소개했다. 첫 번째 유형은 낙타 같은 사람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수동적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마치 낙타가 사막을 건너듯이 묵묵히 해낸다. 수없이 무릎을 꿇어가면서 싫어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메고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계속 걸어간다. 두 번째 유형은 사자 같은 사람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마치 초원을 누비는 사자처럼 살아간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과감하게 으르렁거리듯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거부하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자 같은 사람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에 소리를 내지를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이 같은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치 아이가 놀이를 하듯이 즐길 줄 아는 이 유형의 사람은 아이처럼 해맑다.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빠진다. 이런 사람은 마치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듯이 아이디어도 항상 넘쳐난다. 과연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자신의 목소리를 죽인 채 묵묵히 살아가는 낙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싫다고 과감히 소리 지르는 사자 같은 사람인가? 그도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신나게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아이 같은 사람인가? 나는 낙타 같은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원하는 요구에 나의 자유를 내어주고 수동적으로 살았다. 묵묵히 짐을 진 채 사막을 건너는 심정으로 살았다.
나의 동생은 어린 시절 마치 사자처럼 살았다. 하기 싫은 일에는 하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집을 뛰쳐나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 동생은 아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신나게 살아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유도 모르는 채 묵묵히 견디는 삶도 아니고 그저 싫다고 소리만 지르면서 사는 삶도 아니다.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동안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1분 1초를 아이처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해 지금 당장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한다.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진짜 자신이 내는 소리를 찾아야 한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채는 방법은 바로 독서였다. 수많은 저자들의 목소리에 내 목청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읽은 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내 생각을 찾아간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신나게 수다를 떨던 친구가 주말 내내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일이 없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일도 없는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낭독은 집중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독서법이다. 글자를 보고 소리를 내어 읽고 그것을 듣는 동안에는 묵독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감각기관을 활용한다. 한자 한자 글을 읽어갈 때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 눈이 열심히 텍스트를 따라가는 반면 우리의 머리는 천천히 책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다양한 생각을 시작한다. 천천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미 미뤄둔 채 잊고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며 오래된 고민의 해답을 찾기도 한다. 자기 목소리로 책을 읽으면서 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낭독 시간이 집중적으로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듣는 첫 단추가 바로 낭독 독서이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